올해의 시사적인 예상 주제입니다. 네. 자, 교과서 주제 중에서는 네.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우선으로 제일 먼저 꼽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낙태죄 논란, 그 다음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해서 문화 병력인의 그 병력 특례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건 뭐 병력 특례 문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처벌 이론, 그래서 스토킹 범죄 처벌과 반의사 불벌죄, 정보 사회와 윤리, 그루밍 범죄와 위장 수사의 필요성, 합리적 차별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 난 거,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그린워싱. 자, 이 가짜 이게 그린워싱이 가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듯한 가짜 환경이죠. 환경을 중시하는 겁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 정보 공유와 정보 독점. 자,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죠. 그다음에 NFT와 NFT. 메타버스, 네. 지구 온난화와 그다음에 노동법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자원의 무기화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식량 안보 문제, 에너지 대란, 그리고 시장 경제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필수 노동이 뭐고 그림자 노동이 뭐냐. 노동 유연화해서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 이거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던데 내가 AI 이야기했던가 했는데 성신여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인간과 동물을 해서 동물 대체 시험법,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에서 노란봉투법, 그다음 네. 장애인 이동권, 인구 정책에서 저출산과 지방 소멸, 여기 특히 지방 소멸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죠. 정부와 민간에서 뉴스페이스하고 그다음 우주 광고, 인간과 기계에서 AI와 저작권 문제. AI가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저작권 문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노동과 여가에 있어서 이제 가짜 노동. 우리가 이제 청교도 정신에 따르면 이제 노동을 신성시하고 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버틀란트 러셀이 게으름의 찬양을 부르짖으면서 숲속으로 들어갔죠. 그 뒤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이 가짜 노동. 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이 가짜 노동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파킨슨 법칙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낙태죄 논란에서 미국에서 낙태죄 인정 여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찬성 5표, 반대 4표 해가지고 낙태 합법 판결 폐기 찬반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죠. 네.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했죠. 네. 헌법에 위배된다고 불합치 판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의 유예기간이 있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제 법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몇 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혜, BTS 병역 특혜 문제 가지고 이제 병역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페이커 같은 사람들이 게임으로 우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받았죠. 네. 이런 사람들은 왜 병역 면제를 해주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BTS는 병역 문제가 안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포츠냐 네. 아니냐의 차이죠. 네. 병역 특례법에 대한 내용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를 할까요? 이렇게 띄우면 이 자료 띄우면 출력 볼 수 있을까요? 막 풀어버릴까 자료? 이 자료? 자, 이제 스토킹 범죄, 그리고 스토킹에 대한 거고요. 자, N번방 문제 이슈, 그루밍 범죄, 그다음 임금 피크제 논란에 대한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요거 합시다. 요거. 네, 그린워싱은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린워싱은 녹색이라는 그림과 세탁이란 말이 합성된 건데 포인트는 위장 친환경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환경은 좋은 것이라는 인상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 심리를 악용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워싱에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상충 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위해 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정 라벨 이런 걸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시험 문제 낸다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주고요. 원인을 분석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대안 제시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거는 뭐 대체 불가능성 메타버스는 꼭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자, 이제 이거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식량 안보 네. 그리고 에너지 무기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요 러시아 문제를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칼 포퍼 이야기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명분 자체가 신나치주의를 확산하지 못하게 하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번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원래 침공 자체의 대외적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닫힌 사회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으로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더 닫힌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림반도에 있는 항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흑해 협정이 파기되면서 예를 들면 식량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밀 수출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밀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곡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어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해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상승하지 않는 게 없죠. 떡볶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빵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식량 자급률이 대단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의 중요성 요거는 이제 우리 지리 교과에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 노동 요거요. 그림자 노동이 이제 대표적인 게 가사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가사 근로자들이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서는 홍콩에서 그렇죠. 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분들이 네, 그 시간 동안에 집 밖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주말에 다 홍콩에 가면 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 그다음에 그림자 노동, 그림자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노동과 중요하지 않은 노동으로 구분되는 그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 노동과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정부도 이제 플랫폼 노동이 뭘로 이어지냐면 가사 노동 착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요거 이제 디지털 노동과 요거 자, 디지털 노동과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플랫폼 노동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 뭐 장부 주는 데가 어디지? 장부를 던져준 데가 오늘 또 했는데 내가 이제 기억을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배민 라이더들이죠. 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게 개인 사업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이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이 필요 없는 기업과 기업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 관계가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고요. 자, 이제 이게 특징이 그러면 노동자만 그렇게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 자영업하는 식당들 있죠. 네, 그 식당들한테 일단 뭘 주냐면 관리하기 되게 편한 장부를 뿌려줘요. 그렇죠. 무료로. 네, 그럼 이제 그걸 쓴단 말이에요. 네, 5년 중에 쓰게 되죠. 되게 편하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료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쓰게 되고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럼 빠져나갈 수 없게 되죠. 덫에 딱 갈고리에 딱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지배력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네, 그럼 사실 착취 당하게 되는 구조로 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디지털 사회에서 무료로 뿌려지는 이 플랫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똑딱이라는 어플이죠. 그건 뭔가요? 병원 예약을 하는 어플인데요. 이게 처음에 무료여서 가서 대기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이 똑딱 예약제를 도입한 병원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1년에 10,000원씩의 이용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데도 돈을 내지만 예약을 하는데도 돈을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정작 예약의 편리성은 병원들이 보고 있는데, 네, 병원에게 버티 이걸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수익이 줄어들까봐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물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자, 노란봉투법 잠깐 얘기가 넘어갈까요? 이게 파업과 관련된 건데 파업 해버리면 누가 손해를 보죠? 기업이 손해를 보죠,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파업을 해서 손해를 보면 이게 단위가 1, 2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 억대, 몇십억 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시위를 주도한 너 한 10명 찍어서 니네들이 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노동자는 파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파업이라는 밭의 정당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 면책 규정을 두는 겁니다. 시위를 했을 때 합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 그 면책 규정을 둬서 저항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권을 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 지방 소멸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저출산 문제 가장 핵심은 뭔가요? 이 분야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 석사 논문 주제이자 아하. 네, 제가 워낙 많이 연구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적 육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버튼이 이 저출산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버튼이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측면의 행동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합리적 측면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 너무 적다라고 분석을 한 다음에 경제학적 분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물론 있죠.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버튼이 행동의 의사결정으로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존에 내가 일하던 거 그만두기 너무 아깝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출산하거나 육아하면 이걸 누릴 수 없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선큰 코스트, 매몰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사실은 엄마 아빠는 논에 가 있거나 밭에 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시에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의 공동 육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 중심의 그러니까 핵가족 사회에서 모든 육아의 책임이 가정 그것도 여자에게 특히 가중되면서 이 가중이 너무 커졌다는 거 부담이. 그러니까 도저히 밖에 육아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사회가 이 육아의 부담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게 문제죠. 뭐 한국 소멸지수, 소멸지수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급속히 소멸되고 있죠. 네,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AI 저작권만 이제 좀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네, 자, 요거 이제 AI 창작물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카툰 만화를 그렸어요. 여명의 자리야. 이걸 저작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게 재판부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부는 일단 글과 이미지 배치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표권 비슷하게 이렇게 이미지권은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요 배치하는 정도가 다르게 하는 것은 독특하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게 초거대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데이터가 있잖아. 그 데이터가 막 이 데이터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인공지능이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 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데이터를 사버리면 데이터마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 이미지마다 또는 글마다 딱 저작권을 부여해버리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네이버가 그걸 뭐 하나씩 걸고 온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인 네이버가 만든 인공지능이 뭐지? 그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을 걸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비용을 내야 되는데 1년 안에 파산할걸요? 네이버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 저작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모라베크 역설과 폴라니 역설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역설들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짜 노동과 진짜 노동에 대해서 이제 가짜 노동 이슈가 하나 있어요. 요거 잠깐 언급하고 갑시다.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진짜 노동과 가짜 노동을 좀 구분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를 일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산업혁명 이후 과학적 관리법 해가지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직이 증가했죠. 그 관리직은 진짜 노동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게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불필요한 회의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척하는 거거나 허위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연례 보고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회의하는 걸 전부 다 가짜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것보다 게으름을 부리는 게 더 낫다 하는 게 이 가짜 노동과 진짜 노동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긍정성 요구하는 문제. 긍정성의 문화를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분 교과서의 내용은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봤을 텐데요. 공무원수가 계속 느는 영상이죠.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해군에 있었죠. 영국 해군에 있으면서 영국이 이제 각 나라가 영국을 보통 독립한 1945년에 독립하고 나니까 전 세계 파견돼 있던 해군들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영국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해군을 다 끌고 모으니까 해군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파킨슨이 연구를 해봤더니 야, 이거 공무원은 부하를 자꾸 늘리려고 해. 그 다음에 경쟁자가 늘어난 거 바라지 않으면서 부하 배정의 법칙과 동시에 공무원은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내. 그게 업무 배정의 법칙 해서 파킨슨의 법칙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짜 노동에 대한 설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파일 형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자, 요 파일 요거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주는 거는 학생들이 형강 들었던 학생들이 용서하실 것 같습니다.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 이게 페이지가 한 36페이지 되는 자료인데 출력해서 보십시오. 올려주세요. 지금 방금 한 자료는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